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 조기 지급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복지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하며 명절 기간 동안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상승과 함께 생활비 지출이 급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원래 매달 20일 지급되던 생계급여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기 지급으로 인해 약 167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약 7,600억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정혜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동안 취약계층이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 복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왔다. 이 일환으로 생계급여를 매년 평균 8.3%씩 인상해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폭인 월 21만 원을 인상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22만 8,445원 이하인 경우 매달 71만 3,102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기 지급 조치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명절을 맞아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추가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에게도 협력을 당부하며 이번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안정과 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자영업자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 회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홍 시장은 또한 이번 의료대란이 단순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더는 대립을 지속할 여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홍 시장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모든 당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또한 이번 사태가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대란은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의사수 증원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 확대, 지방의료진 지원 강화,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 질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는 총선 당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일절 개입한 바 없다며 당시 공천 과정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요청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떠나 김 의원은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이 사실이 의혹 제기의 근거를 약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실은 현재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적 술책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민주당의 당내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조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사실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천 과정에 있어 김 여사의 개입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온 절차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검 요구는 정치적 노림수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공격보다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다툼이 아닌 실질적인 민생 해결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의힘이 더 결속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와 대통령실의 강경한 반응이 맞부딪히면서 향후 정치적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특검 법안 추진을 예고한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를 적극 저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대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 즉각 대응하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민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단순히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특검 추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야당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의혹에 대해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 내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추진 여부가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